장태환 소장과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불길한 전화벨이 울렸다. 정승화 총장이 체포되었습니다. 수동영비사령관 장태환 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날이 올 것을.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담하게 그들이 움직일 줄은 몰랐다. 그날 밤 한 남자가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항복하느냐, 맞서 싸우느냐. 장태환 소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군복에 새겨진 태극기를 바라보며 그는 운명적 결단을 내렸다. 이것은 12.12 군사반란이라는 현대사 최대 비극의 한복판에서 한 군인이 보여준 마지막 저항의 기록이다. 박정희 시대의 종말, 궁정동 안가의 총성이 18년 독재를 끝냈다.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대한민국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거리에는 해방감과 불안이 뒤섞였고 청와대 회의실에서는 권력의 공백을 메우려는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보안사령부 지하회의실에서 전두환 소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의 주변에는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회라고 불렀다.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실제로는 권력을 향한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한편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은 다른 생각이었다. 그는 수동영비사령관 장태환, 특전사령관 정병주와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했다. 이들에게는 화려한 별명도 비밀 조직도 없었다. 오직 군인의 본분만이 있을 뿐이었다.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어떤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태환 소장은 수동영비사령부 청사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다. 10.26 사건 수사권을 둘러싼 다툼, 인사 문제를 놓고 벌인 신경전. 매일같이 청와대와 국방부, 각군 사령부 사이에서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미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마쳤다. 12월 12일, 바로 그날이 디데이였다. 1979년 12월 12일 오후 6시,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갔다. 표면적으로는 보고차 방문이었지만 실제로는 알리바이 만들기였다. 그 시각 서울 곳곳에서는 하나회 소속 부대들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목표는 정승화다. 그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밤 9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다. 공수특전여단과 수경사 예하부대들이 육군본부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역사를 바꾸려는 의지로 무거웠다. 육군본부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무장병력에 경비병들은 당황했다. 정승화 총장은 어디 있느냐? 거친 고함 소리가 복대 울려 퍼졌다. 몇 분 후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다. 밤 11시 수동영비사령부로 급보가 날아들었다. 정승화 총장이 체포되었습니다. 장태환 소장은 즉시 상황실로 뛰어갔다. 참모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놈들이 진짜 해버렸구나. 장태환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예하부대에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전 부대 즉시 무장하고 대기하라. 포병과 전차부대는 출동 준비. 수동영비사령부가 발칵 뒤집혔다.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군인들이 뛰어나왔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다. 각하, 신군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전두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장 소장,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대세는 이미 기울었소. 전두환,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고 있소. 이것은 명백한 군사 반란이요. 장태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반란이라니. 우리는 국가를 구하고 있는 것이오. 조용히 항복하시오. 절대 안 된다. 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들의 사사로운 야망에 굴복할 수 없다. 전화가 끊어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장태환 소장과 전두환의 관계는 군내 긴장과 갈등이 밑바탕이 된 껄끄럽고 불신이 깊었던 사이였다. 두 사람은 원래부터 사적으로 가까운 인물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장태환은 김상구 중령 사건 이후 전두환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수동영비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에야 계엄업무 회의 자리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처음 공식적으로 만났고 그마저도 표면적으로는 인사만 오고 갔다. 특히 당시 군부 내에서 하나회 인맥과 비하나회 인맥의 대립이 있었는데 장태환은 정승화 라인에 가까운 대표적인 인사였고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서 하나회 핵심 세력의 주도자였다. 전두환은 장태환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인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12.12 이전부터 진급 추천 등 인사 문제, 수경사 치안 문제 등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장태환이 중용하려던 작전참모 박동원 대령에 대해 전두환이 형님, 박동원 대령을 진급시키면 안 됩니다. 그는 김대중을 지지했다는 이유라며 인사 개입 의사를 밝혔으나 장태환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다. 이처럼 인사권을 둘러싼 신뢰 붕괴가 쌓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배신과 체포, 자정이 넘어서자 수도경비사령부 정문에 전차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전차들은 장태환을 보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신군부가 이미 장악한 부대였다. 사령관님, 포위되었습니다. 참모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장태환은 마지막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권총을 꺼내 들었다. 끝까지 싸우자.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신군부 병력은 이미 사령부 건물 안까지 침투해 있었다. 몇몇 부하들의 배신도 있었다. 권력의 향방을 읽고 미리 줄을 바꾼 것이었다. 새벽 2시 장태환 소장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가 끌려나가는 순간 몇몇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절규가 차가운 12월 새벽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장태환은 돌아보지 않았다. 군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12월 13일 새벽 모든 것이 끝났다. 전두환과 하나회는 궁원을 완전히 장악했다. 정승화, 장태환, 정병주, 기존 육군 지도부는 모두 제거되었다. 장태환 소장은 예편 후 오랫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한이 끓어올랐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12점, 12는 그에게 평생의 상처였지만 동시에 자부심의 근원이기도 했다. 1990년대 과거사 청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장태환 소장도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점 12는 명백한 군사 반란입니다. 법정에서 장태환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증언은 진실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1997년 대법원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12점, 12사태는 명백한 군사 반란이다. 장태환 소장의 20년 외침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2010년 장태환 소장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를 실패한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정말 실패한 것일까? 오히려 그는 성공한 것이 아닐까? 2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정의는 승리했다. 그의 저항은 헛되지 않았다.